안녕하세요. 건강과 자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 진정한 가치와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는 미처 알지 못했던 6가지 소중한 약초들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매우 특별하고 유익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소태나무의 쌉쌀한 매력부터 시작하여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속단, 독특한 생김새를 가진 속쇠, 강력한 약성을 지닌 속수자, 이름과는 다른 반전 매력을 가진 속서금풀,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쇠뜨기까지 각 식물이 우리 몸에 선사하는 다채로운 효능과 그 식물들만이 가진 고유한 특징들, 그리고 한약명은 무엇인지, 나아가 우리 정원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등 다방면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6가지 약초들이 단순한 식물을 넘어 우리의 건강 증진에 어떻게 기여하고 또 우리의 정원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함께 자세히 탐험해보는 여정을 시작해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약초부터 그 신비로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바로 소태나무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그 맛이 느껴지는 듯한데요. 소태나무는 소태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소교목으로 분류되며 그 이름이 시사하듯이 매우 강렬하고 쌉쌀한 쓴맛을 지니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핵심적인 약효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대개 8m에서 10m 정도의 높이까지 곱게 자라나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조경수들과는 확연히 다른 지극히 독창적이고 고유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소태나무의 잎은 마치 깃털과 같은 모양의 겹잎으로 섬세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잎은 9개에서 많게는 15개에 이르는 작은 잎들이 정교하게 모여 하나의 큰 잎을 형성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황록색을 띠는 작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데 암수딴그루로 암나무와 수나무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번식을 한다는 점, 역시 소태나무가 지닌 생태학적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독특한 생김새와 강렬한 쓴맛을 지닌 소태나무가 우리 인체에는 과연 어떤 놀랍고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소태나무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한방에서 건의 효능, 즉 위장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소화 기능을 활발하게 돕는 약재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습 작용을 통해 우리 몸속에 불필요하게 축적된 습한 기운이나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그 특유의 강렬한 쓴맛 성분으로 인해 강력한 살충 효과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양리 작용 덕분에 소태나무는 과거부터 소화불량이나 만성적인 위장염과 같은 다양한 소화기계 질환의 개선에 널리 활용되어 왔으며 폐결핵이나 잘 낫지 않는 습진 등 다양한 난치성 질환의 치료에도 응용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은 소태나무 추출물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심지어는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사멸시키는 놀라운 항암작용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학계와 의료계로부터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세포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고 뛰어난 항암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고되고 있어 앞으로 소태나무를 활용한 항암 치료제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소태나무는 한방에서 특별히 널리 통용되거나 대중적으로 알려진 고유한 한약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약효만큼은 수많은 연구와 임상을 통해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원수로서 소태나무가 가질 수 있는 가치는 어떠할까요? 소태나무는 우리나라의 기후와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하는 강한 내한성 추위의 강한 성질과 탁월한 내건성 가뭄의 강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국내의 어떤 혹독한 환경 조건에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튼튼하게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복잡하거나 과도한 관리가 요구되지 않으면서도 그 자체로 매우 독특하고 아름다운 수영나무의 형태과 개성 넘치는 잎의 질감을 자랑하기 때문에 자연의 미를 추구하는 자연주의 정원을 조성하거나 혹은 관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현대인의 생활 양식에 맞춰 관리가 최소화된 정원 공간을 꾸미고자 할 때 아주 훌륭하고 실용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특유의 쓴맛 덕분에 해충들이 잘 접근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정원이라면 소태나무의 열매나 잎을 호기심에 함부로 먹지 않도록 부모님이나 보호자께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의 깊은 관심과 주목을 받을 약초는 바로 속단입니다. 속단은 산토끼 꽃과에 속하는 여러 해 살이 뿌린 천속단의 뿌리를 약재로 가공하여 사용하는 식물인데요. 그 이름 자체에 끊어진 것을 다시 이어준다는 매우 의미심장하고 희망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어 이 식물이 과연 어떤 놀라운 효능을 지녔을지 미리 짐작하게 하며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속단의 가장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인 간과 신장을 보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근육과 뼈를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몸의 전반적인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촉진하여 몸의 기혈소통을 균형 있게 돕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러한 속단의 다양한 양리 작용 덕분에 예로부터 골절이나 심한 타박상으로 인해 발생한 통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손상된 부위의 회복을 돕는 데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요통이나 관절통, 퇴행성 관절염 등 뼈와 관절에 관련된 다양한 질환들의 증상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특히 여성 건강에도 지극히 유익한 약초로 알려져 있어 불규칙한 생리불순이나 산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들의 개선 및 치료에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의 양리학 연구들을 통해 속단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까지 겸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속단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다방면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한 약재입니다. 속단의 한약명은 그 식물의 이름과 동일하게 속단이라고 불립니다. 이처럼 식물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약재의 주요 효능을 대변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은데요. 이는 속단이 뼈와 근육, 그리고 끊어진 부위를 다시 이어주는 핵심적인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하게 인식되어 왔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원수로서 속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권장은 일반적인 자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만 속단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식물이므로 약초를 테마로 하는 정원이나 한방, 약재의 효능을 강조하는 테마 정원에 심는다면 충분히 관상 가치를 높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뿌리째 약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이므로 직접 정원에서 재배하여 신선하고 효과 좋은 약재를 손쉽게 얻는 특별한 경험과 함께 자연 친화적인 취미 생활을 즐겨보는 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살펴볼 약초는 바로 속세입니다. 속세는 속세과에 속하는 다년생 상록 초본으로 분류되며 다른 일반적인 식물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매우 독특하고 인상적인 생김새를 지니고 있습니다. 속세의 가장 큰 특징은 줄기의 마디가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게 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잎은 기능적으로 퇴화하여 비늘과 같은 형태로 줄기에 바싹 붙어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대나무의 형태를 아주 작게 축소해 놓은 듯한 시각적인 인상을 주어 매우 인상적입니다. 속세가 지닌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효능은 바로 탁월한 이뇨작용입니다. 우리 몸속에 불필요하게 축적된 과도한 수분을 효과적으로 배출함으로써 신장 기능의 개선에 도움을 주고 몸이 붓는 부종 증상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속세는 장출혈이나 이질, 타랑 등 다양한 형태의 출혈성 질환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이는 속세가 지혈작용을 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민간에서는 눈에 하얗게 끼는 백태를 제거하고 간 기능을 활성화하여 피로 회복을 돕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속세의 줄기에 규산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나무나 금속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천연 연마제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매우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도 전해집니다. 이는 속세 줄기의 단단함과 거친 표면,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속세의 한약명은 목적입니다.
목적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나무 도적이라는 다소 특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속세의 줄기가 뾰족하고 거친 특성을 지녀 과거에 나무를 베거나 가공하는 데 사용될 만큼 단단하고 강인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름이라고 해석됩니다. 정원수로서 속세는 이국적이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사계절 내내 푸른 모습을 유지하는 상록 초본의 특성 덕분에 겨울철에도 정원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며 곧게 뻗은 독특한 줄기 형태는 보는 이의 시선을 강력하게 사로잡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속세는 특히 습한 환경을 매우 선호하는 식물이므로 정원 내에 연못이 있거나 습기가 많은 곳 혹은 작은 실개천이 흐르는 공간 주변에 심는다면 속세가 잘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키가 아주 크게 자라지는 않으면서도 곱고 간결하게 뻗어 올라가는 줄기의 모습은 동양적인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정원이나 현대적인 감각의 모던한 공간에도 아주 잘 어울려 독특한 조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세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번식력이 매우 강해 주변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으므로 다른 식물들의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통해 번식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약초는 바로 속수자입니다. 이름이 앞서 언급된 속단이나 속세와 비슷하여 혼동하기 쉽지만 이 세 식물은 식물학적으로 전혀 다른 분류에 속하는 개별적인 식물입니다. 속수자는 대극과에 속하는 두해살이 풀인 유포르비아, 라티리스 EUPHORBIAELATH와 ERIS의 씨앗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속수자의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효능은 바로 우리 몸속에 축적된 불필요한 수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종 증상을 치료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인체 내의 노폐물이나 어혈 등으로 인해 형성된 덩어리 증가, 현병을 해소하고 기생충과 같은 해충을 없애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양리 작용은 여성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월경 중단, 자궁 내 어혈, 복부의 덩어리 증가, 현벽 등 다양한 여성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우리 몸속에 해로운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고독 해소에도 활용될 만큼 매우 강력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약성을 지니고 있는 귀한 약재입니다. 속수자는 한방에서 속수자라는 이름 외에도 천금자라고도 불립니다. 천금자라는 이름은 그 약재가 지닌 가치가 천금에 비할 만큼 매우 귀하고 중요함을 의미하며 이는 속수자의 강력한 효능과 그로 인한 높은 활용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원수로서 속수자는 일반적인 관상용 식물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식물을 정원수로 활용한다는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일반적인 정원 조경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속수자는 식물체 전체에 독성이 강하게 함유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지시 없이는 절대로 임의로 사용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정원에 심을 경우라도 어린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호기심에 접근하여 만지거나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고 철저한 주의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용 목적으로 재배하더라도 전문적인 지식과 엄격한 관리 체계가 요구되는 식물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킬 약초는 바로 속썩은풀입니다. 이름이 다소 투박하고 부정적인 어감을 줄 수 있어 처음 듣는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꿀풀과에 속하는 이 여러 해살이풀은 그 이름의 유래가 매우 독특합니다. 바로 뿌리의 중심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잘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하지만 이름과는 달리 속썩은풀은 우리 몸에 아주 이롭고 귀한 약효를 가득 담고 있는 반전 매력의 약초입니다. 속썩은풀이 지닌 주요 효능으로는 해열, 소염, 건위, 그리고 진해, 안퇴 작용을 들 수 있습니다. 즉, 몸의 열을 효과적으로 내려주고 염증 반응을 강력하게 가라앉히며 위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여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기침을 먹게 하는 데 효과적이며 특히 임산부의 태아를 안정시키는 데 탁월한 안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채롭고 뛰어난 양리 작용 덕분에 속썩은풀은 고열 증세, 심리적 불안 증상,
혈압 상승, 변비, 만성 간염, 위염 등 실로 다양한 질환들의 치료와 증상 개선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인 여성의 태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시키는 데 사용된다는 점은 속썩은풀이 매우 순하고 온화하면서도 동시에 강력하고 효과적인 약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썩은풀의 한약명은 황금입니다. 황금이라는 이름은 그 약재가 지닌 효능이 마치 황금처럼 귀하고 소중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나 혹은 속썩은풀의 뿌리 부분이 실제로 황금색을 띠는 데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유래이든 이 이름은 속썩은풀의 뛰어난 약효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정원수로서 속썩은풀은 약용식물로서 재배하기에 매우 적합하고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여름철에 피어나는 아름다운 보라색 꽃은 정원에 시각적인 즐거움과 함께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따라서 약초를 테마로 하는 정원이나 허브 가든에 심는다면 단순한 약재의 가치를 넘어선 관상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속썩은풀의 꽃은 벌과 나비 등 다양한 곤충들을 유인하여 정원의 생태계를 더욱 풍요롭고 활기 넘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몸에 유용한 약재를 제공해주는 속썩은풀은 약초와 정원, 가꾸기를 동시에 즐기고자 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허브 정원에 황금을 심어보는 것은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명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탐구할 약초는 바로 쇠뜨기입니다. 쇠뜨기는 속색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풀로 그 생장 주기가 매우 독특하고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 봄이 되면 땅속에서 먼저 생식줄기가 올라오는데 이 줄기는 마치 작은 죽순처럼 보여 뱀밥이라는 재미있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생식줄기가 역할을 마치면 그 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쇠뜨기 하면 떠올리는 곱게 뻗은 영양줄기가 자라나게 됩니다. 쇠뜨기는 우리 몸에 필수적인 미네랄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뼈 건강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쇠뜨기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규소 성분 덕분입니다. 규소는 뼈의 밀도를 높이고 결합 조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간에서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쇠뜨기를 강력한 이뇨제로 활용해 왔습니다. 또한 임질, 자궁출혈, 치질 등과 같은 특정 질환에는 다른 약재들과 함께 처방되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외에도 쇠뜨기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불면증과 같은 수면 장애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 유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물입니다. 쇠뜨기의 한약명은 마초초, 토마황, 필두초초, 그리고 문영 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혹은 쇠뜨기가 가진 약효의 특성과 그 생김새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왔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특히 필두초라는 이름은 쇠뜨기의 영양줄기가 마치 붓의 끝 부분처럼 생긴 모양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 형태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름들은 쇠뜨기가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생활과 건강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원수로서 쇠뜨기는 일반적으로는 정원수로 적극적으로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쇠뜨기가 매우 강한 번식력을 지니고 있어 한번 정원에 자리를 잡으면 다른 관상용 식물들의 생장을 방해하는 제거하기 어려운 잡초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쇠뜨기의 뿌리는 땅속 깊이 넓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한번 제거하더라도 다시 자라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연주의 정원을 지향하거나 쇠뜨기가 지닌 약효와 생태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라면 특정 구역에 한정하여 쇠뜨기를 재배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강력한 번식력을 고려하여 화분 재배를 통해 뿌리의 확산을 통제하거나 쇠뜨기 전용의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주변 식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소태나무, 속단, 속세, 속수자, 속썩은풀, 그리고 쇠뜨기에 이르기까지 6가지 다채로운 약초들의 신비롭고 이로운 세계를 깊이 있게 탐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식물이 지닌 고유하고 독특한 특징들, 우리 몸에 이로운 놀라운 효능들, 역사와 의미를 담고 있는 한약명, 그리고 우리 정원에 어떻게 조화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까지 매우 심도 있고 풍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는 우리 주변에 흔히 존재하지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풀 한 포기, 혹은 이름 없는 나무 한 그루조차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우리 건강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중하고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세하고 풍부한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자연과 식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력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흥미롭고 유익한 약초 이야기, 혹은 자연이 선사하는 새로운 건강 비법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